다시 수능 실전 모의고사 특강 수업으로 인사드리게 된 KNS의 박진아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오후 시간에 예정되어 있는 수능 실전 모의고사 수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전 모의고사라 함은 똑같은 시간 동안 모의고사 한 회를 풀고 채점을 한 후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듣는 형태의 수업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굳이 학원에 가서 들어야 될까? 혼자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두 가지 정도의 이 수업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많은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종료된과 함께 다소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가 바로 11월입니다. 보상심리라는 것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학년부터 3학년까지 너무 많이 노력했으니 난 이제 잠시 쉬겠다. 잠시는 쉴 수 있겠지만 이 잠시라는 시간이 2달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어느새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본인이 그래 나 공부해야겠어 라고 하지만 대부분 작심삼일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큰데요. 저희가 7회차 수업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 또한 주중에도 과제의 형태로 모의고사 한 부가 더 나가기 때문에 총 14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열심히 숙제해 주시고 작심삼일 하기 힘들어 했지만 다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공부를 하는 형태가 된다면 즉 14번의 작심삼일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고2, 고1 기준으로는 한 3개년 정도의 모의고사 완독이 가능한 횟수가 되겠고요. 1년에 4번씩 보니까요. 그리고 고3 기준이라면 최근 2개년 정도의 모의고사와 수능을 완독할 수 있는 회차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래 난 집에서 혼자 책 한 권 풀 거야 라고 하지만 다소 의지가 박약해지거나 또는 11월이라서 좀 흐지부지 될 위험이 큰 친구들은 실전 감각이 있는 현실에서의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그 분위기 속에서 볼 수 있는 수시모를 통하여 최근 2, 3개년의 모의고사와 수능 또 사설 모의고사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올해부터 시작된 EBS의 직접 연계가 폐지되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학생들은 단순히 그 지문을 외우거나 그 지문의 내용을 완벽 파악한다고 해서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지문이 나오리란 보장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수능 실전 모의고사반을 통하여 저희가 전국 학평도 있지만 또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지문을 아이들에게 섭렵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수업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기에는 조금 목표점이 다를 수 있어서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점은 고3 수능이죠. 고3 모의고사. 수능에서의 안정적 1등급을 목표로 하는 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목표를 가지고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이라면 이 수업에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수업의 목표 중 하나는 지문은 사실 고3과 특히 사설 모의고사의 지문은 해석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다 읽었지만 답을 틀린다거나 또는 다 읽었는데 그러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3번 같아서 3번이에요. 4번 같아서 4번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래서 지문의 도식화를 통하여 정리를 하고 또한 논리 독해를 통하여 글 안에서 왜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것입니다. 네, 교재의 경우 저희가 특강 시작할 때 단어 시험을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해당 단어를 구입해야겠고요. 그리고 이 독해 지문 같은 경우는 좀 실전 감각을 위해서 저희가 수업에 올 때마다 과제 한 부와 수업 시간에 풀 한 부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할 모의고사는 사설 모의고사, 최근 2, 3개년의 사설 모의고사와 또 고3 전국 학평을 기반으로 하여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플로우를 좀 말씀드릴게요. 10분 정도 단어 시험을 본 후에 실전 감각과 동일한 실전 모의고사를 한 회 풀 예정입니다. 물론 듣기 평가는 제외하고 풀 예정이라서 저희가 한 50분 정도로 잡아보았고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푼 후에 채점 후 어려웠던 오답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다 마치 해설지를 읽는 것처럼 다 설명하지는 못하겠죠. 그럴 거면 아이들이 혼자 푸는 게 낫다라고 느낄 수도 있으니 그 학생에 맞는 맞춤형으로 오답 중심의 해설 강의가 약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후에 이제 과제로도 아이들이 한 부 문제를 풀어왔어요. 그래서 해당 문제에 대한 채점과 모의고사 해설 강의, 오답 중심으로 한 해설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수업이 종료되기 전 한 20분 정도 조금 더 자기가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재는 저희가 드리지만 이 수업을 위한 노트는 한 권 준비해 오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배웠던 것 중에 그래도 고3 지문 또 사설 모의고사 자기가 접해본 지문 중에 가장 어려웠다면 분명히 해석되지 않는 구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문에 대한 학습 그리고 배웠던 어휘, 유의어나 파생어에 대한 학습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수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수업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후갈리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단어 시험에서 미진한 성적이 있었던 친구들의 재시험과 또 피드백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아이들이 문제풀이의 감을 익히고 또 조금 더 고난도 유형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관리에서는 저희가 수업이 이제 종료되기 전 한 20여 분간 노트 정리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노트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요 화면이 조금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지금 표에는 각 유형별 어떤 유형인가가 적혀 있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회차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자르긴 했지만 아마 14회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저희가 한 회분을 풀었을 때 지문의 수가 한 28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28개에서 나는 1회차에 몇 개를 틀렸는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시를 되게 조그만하게 써놔서 만약에 28개 중에 나는 4개를 틀렸다라고 표시를 한다면 그 4개 중에 어느 유형에서 틀렸는지를 스스로 작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작성하다 보면은 한 줄만 빽빽하게 차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다양한 곳에서 계속 빈틈이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사실 많은 친구들이 틀리는 부분은 어법 어휘에서 하나가 틀리겠죠. 그리고 빈칸에서 2개가 틀리고 그리고 일관성 문제에서 또 흐름을 잡지 못하여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나간다면 내가 이 유형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구나. 또는 나는 이 유형을 잘 푸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연속해서 틀리고 있구나. 이것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지를 작성을 할 거고요. 또 그래구조 도식화라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어려운 지문, 고난이도 3점짜리 추론 지문, 특히 사설 모의고사의 지문은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식화 작업을 통하여 글의 전개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흘러가는 글이었어 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틀린 지문이나 어려웠던 지문의 어휘 정리, 어휘 정리라면 유의어나 파생어까지도 정리하여 집에 갔을 때 사실 노트만 들여다봐도 내가 오늘 몰랐던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트 정리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을 단순히 그냥 듣기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습득하고 체화하는 그 단계까지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문에 대한 간단한 정리도 노트에 같이 기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가 종료된 11월 둘째 주 주말 수업부터 이 수업은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과 학생들께서는 상담실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